안녕하세요. 콜라병 속 사이다의 허은아입니다. 벌써 저희 콜사라는 프로그램이 1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콜라병 속 사이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 분 한 분, 한 회 한 회 그 프로그램을 빛내주셨던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 오셔서 고마운 이야기들,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가셨는데요. 10회째를 맞이해서 제가 그분들을 소개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첫 회라고 하면 그 시작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많은 분들을 떠올렸었는데요. 저희가 선택한 분은 바로 유영만 교수님이셨죠. 이런 포옹을 평소에 자주 저 잘 안 합니다. 이 토크쇼에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안으면서 시작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괜찮으셨죠? 네, 오랜만에 안겨보니까.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에게 나리지가 아니고 논리지라고 하잖아요. 네. 엄숙하고 논리적인 거는 나리지고요. 재미있으면서 의미심장한 지식은 논리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식생태학자로서 정말 저희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셨었습니다. 특히 논리지 철학이라고 해서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닌 놀자와 먹자 그리고 배우자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셨던, 그렇게 준비해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 더욱이 더 감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놀아야 되는데 우리는 놀지를 못해요. 놀면 뭐라고 해요? 놀고 좀 빠졌네. 자, 여러분 이게 인터넷에 두신 사진인데 사장님 표정이 이러면 그 회사에 사장님 부장님 사원은 놀라 자빠져 있어 벌써. 저런 회사에 출근하고 싶어요? 네? 재미없어요. 저 사람 저런 데 가서 아이디어 냈다가 맞아 죽어요. 사진 한 장인데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길은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 뒤에 생긴 길을 쫓아오는 놈들은 영원히 인류밖에 안 되지만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인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영만 교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인생을 즐기는 사람만큼 정말 행복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유영만 교수님이 요즘에는 또 그 드럼에 빠져서 곧 연주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모습 또한 벌써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액자는 저희 배우는 TV를 촬영하시고 나셔서 다음에 함께 했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직접 저에게 선물로 주셨던 글입니다. 정말 대단한 실행가죠. 꼭 한번 와인 한번 하자라는 말씀 나눴었는데, 그 약속을 서로 잊지 않고 그 자리를 마련했고, 그 자리에 나갔더니 교수님께서 제게 이렇게 멋진 선물을 저희 배우는 TV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만나 뵀던 분, 첫 여성 출연자였죠. 윤영미 아나운서. 정말 고마운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이제는 선배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분이신데요. 이분께서 저희에게 전달했던 것은 바로 인생에서 중요한 4가지 테크라는 것을 준비를 해 오셨었죠. 심테크, 지테크, 우테크, 휴테크.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심테크가 아닐까. 마음, 테크, 심테크. 제가 심테크를 잘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어떻게 잘못했느냐? 저는 늘 행복을 유보했었어요. 왜냐하면 늘 나는 무엇만 되면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아나운서만 되면 춘천 MBC만 가면 뭐 SBS만 가면 또 야구 중계만 하면 결혼만 하면, 결혼하니까 또 35에 결혼했으니까 노산이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이만 나면 하나 나니까 또 하나 더 낳고 싶더라고요. 하나 더 낳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야 되는데 집 사야지 좀 넓은 데 가야지, 또 좋은 동네 가야지. 이러다가 제가 지금까지 50평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흘려보냈던 뭐만 하면 이것만 잡으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걸 잡아도 결코 그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산이 내 눈앞에 놓여 있고 또 넘어야 될 산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유보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 내가 똑 따먹어야지 그게 행복한 거구나. 그녀의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여자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여자들의 삶, 그리고 커리어 우먼의 삶은 어떤 것일까? 특히 여자는 남자보다 시간이 2배, 3배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중후하고 멋있어질 수 있지만 사실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멋있기가 힘들죠.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중에 여자분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며 얼마나 더 멋있게 커리어 우먼으로서 자리매김할까를 한번 윤영미 아나운서를 통해서 배워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나이에도 저는 뭐 서촌부터 삼청동, 가로수길, 압구정동, 청담동 우리나라 온 곳곳에 저는 많이 여행 다니고 책도 저희 집에 와보셨겠지만 네. 여러 분야의 네. 책들을 많이 읽고 신문 보고 잡지 읽고 그게 전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나의 어떤 또 다른 미래를 창출해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점 찍을 때 점 찍고 이런 많은 그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때가 이제 오지 않았나. 세 번째 인연이 되셨던 분은 바로 송진구 교수님이셨죠. 희망 제조기 그리고 또 희망 전도사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 강의를 자세히 들어보면 늘 결론은 하나예요. 희망이야, 희망. 희망을 가진 자는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론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희망이냐? 오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힘들어. 해봐야 될지도 않아. 근데 나중에 난 잘 살고 싶어. 난 나중에 뭐가 될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 번 시도해 봤거든. 안 돼. 그런데 내일은 잘 될 거라는 상상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기만합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그 동물이 하나예요. 딱 인간밖에 없어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지하면서도 상당히 재미있고 또한 앞으로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의 나를 만든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제 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관성의 법칙처럼 성공이라는 것도 사람도 마찬가지 같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미래는 없다. 라는 말씀을 진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 당연히 해야죠.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이 아니면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도 즐길 건 즐기고 찾을 건 찾고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보고 할 것처럼 지금 하고 난 나중에 잘 돼서 할 거야? 그 시간은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만 내 거니까 여러분들의 내 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 송진구 교수님 편 한번 다시 보시면서 어떤 준비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래에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만이 내 거다. 지금 준비해야만 한다. 과거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인연이 됐던 분, 국민마술사 최현우 마술사였는데요. 정말 남과 다른 생각, 또 다른 모습들로 우리를 참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많은 카드들 중에 카드 하나가 뒤집어져 있는데 이 카드가 여러분이 선택하신 실 다이아몬드라면 정말로 신기한 일이겠죠? 제가 더 그 최현우 마술사가 멋져 보였던 것은 정말 재밌게 강의를 이끌어 나가다 마지막에 정말 뭉클한 사연으로 저희 청중을 좀 눈물 나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제 저렇게 연기까지 배웠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강의와 공연과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막 즐겁게 살다가 한번 제 삶을 뒤바꿔 놓은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제가 공연 중간에 연인 이벤트라는 걸 합니다. 저는 이 여자분이랑 한 3년 정도를 사귀었는데 2번 정도를 프로포즈 했는데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거절당한 이유는 제 여자친구가 얼마 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같이 갔는데 지금 말기 암이랍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저를 걱정해서인지 허락을 해주지 않네요. 여기 있는 모든 관객분들과 그리고 응원과 해주신다면 이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도 너무 많이 울었고 관객 모두가 1,500명의 관객이 다 울면서 응원을 했고 여성분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둘은 했고 결혼식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은 3개월 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마술이 고등학교 때 단순히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단순히 시작했는데 저는 신기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제 삶이 이 직업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구나. 순간순간에 내 마술이 사람들에게 다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이후에 정말 제가 하는 마술이 신기함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의 순간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항상 기원하면서 마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되기까지 2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최현우 마술사를 보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이 생각났어요. 10,000시간을 공부하고 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몇 시간이나 하셨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전문가로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손님은 바로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님 함께 만나 뵀었었죠. 정말 이장우 박사님의 시간을 가지면서는 배움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배웠던 게 정말 많았죠. 커피, 초콜릿, 맥주, 피자, 치즈를 배우시기 위해서 커피를 배우려고 미국에 가서 아메리카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시고. 저는 치즈를 배우기 전에 치즈를 모른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먹었어요. 근데 배우고 딱 끝나니까 진짜 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배우로 돈 몇천만 원 쓴 것 같아요. 네, 3주 동안 가서 돈 몇천만 원 쓰고 왔어요.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네, 그래서 배움에 끝나는 건 아닌데 항상 새로운 배움을 기다리고 유혹하고 그렇죠? 그게 배움 팁이에요. 저는 요즘에 그 실버에 대한 고민도 많고 좀 연구를 하는 편인데 노년에 빈곤하게 사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상당히 빈곤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60, 70대예요. 근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 제 미래에 빈곤하게 내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노후에 경제적으로는 뭐 일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 봉사도 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즐길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배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그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말씀하실 때 가장 행복할 때는 봉사할 때라고 하십니다. 근데 지식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조금 속상할 것 같아요. 꾸준하게 무언가에 봉사하면서 또 아니면 작게 이렇게 용돈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한번 오늘 좀 재미있는 자기계발이나 취미생활을 한번 여러분도 배워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던 정말 멋진 어르신이셨습니다. 6번째는 개그계의 데모라고 하는 김미화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죠? 김미화 선생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저희 콜라병석 사이다에서 처음으로 외부에 나가서 무언가에 촬영을 했던 날인데요. 와, 정말 예쁜 카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네 언니 같은 느낌을 주는 우리 김미화 선생님을 보고 정말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농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한 그 농민들의 그 힘든 것과 또한 주변의 그 이웃사촌의 그 자랑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도 내려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리고 또한 남편 자랑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알콩달콩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냥 동네 언니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을 짓고 들어왔을 때 매우 궁금해 하셨고요.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오셔서 이제 같이 뭐 식사하세요. 뭐 이렇게는 제가 사실 초대를 못 했지만 그 노인정 같은데 그런데 이제 가고 또 이장님네 인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셨던 거예요. 야, 우리 마을에 그 유명한 김미화가 왔어. 제가 사실 여기에다 카페를 차린 것은 논밭 한가운데 카페 차려서 여기 돈 벌겠습니까? 절대로 돈은 못 버는 거거든요. 농부님들을, 이 착한 농부님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 그 다음에 도심에서 정말 먹거리로 힘들어하는 젊은 친구들이나 내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 하나. 저는 그래서 김미화 선생님을 뵀을 때 그냥 재미있고 즐겁고 그러한 개그우먼의 모습보다는 또 다른 위기관리를 상당히 잘해왔고 또한 단단하게 커가시는 어떠한 선생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김미화 편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7번째 주인공은 바로 총각내 야채가게의 이영석 대표님이셨습니다. 인생을 즐기자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와, 저는 이영석 대표가 그렇게나 많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셨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돈은 내가 하고자 하고는 목표가 뚜렷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킨스쿠버 샵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가서 거기 담당자한테 얘기했죠. 혹시 아르바이트 안 구합니까? 그때 이분이 저한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 말아요. 왜? 나는 즐겁게 사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근데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새벽에 2시간 일찍 가서요. 청소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담당자 딱 오시니 이걸 누가 청소했네요? 제가 했습니다. 이 자식 센스 있대요. 빨리 가서 산소 탱크 옮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매일 스킨스쿠버를 배웠어요. 난 돈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뭐 승마도 배웠고 또 요트 타는 것도 배웠고 오토바이라고 합니까? 모터사이클도 배웠다. 그 배운 게 자기 돈 내고 배운 게 거의 없으셨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운 좋게 배우셨던 노하우가 바로 이 이영석 대표님 그 강의편에 있으니까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정말 재미나게 아르바이트 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주영 전 회장이 정말 떠올랐어요. 안 되면 되게 해라. 뭐 그런 것들이 온몸으로 배어있는 분이시구나. 정말 책에서 봤던 그분이 맞구나 라는 거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오늘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어려웠어 라고 했던 거 진짜 다 변명 아닐까? 시간이 너무 없다. 좀만 있으면 책을 좀 더 잘 쓸 수 있을 텐데, 강의 준비 이것만 됐으면 더 했을 텐데 라고 했던 것들이 그분 말씀대로 변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한번 이영석 대표님 강의 한번 보세요. 보면 우선은 실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8번째 우리의 주인공 오종철 대표님이십니다. 국내 유일의 소통 테이너죠. 저는 1996년에 SBS 공채 5기 개그맨으로 데뷔했습니다.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제 개그맨이 된 거죠. 저희는 들어가는 순간 다 스타 되는 줄 알았어요. 예능이나 코미디 프로에 나가서 우스갯소리로 사람을 웃기는 직업이라고 정의 내린 거에 맞췄던 삶을 저는 이제 딱 생각을 반쪽으로 바꾼 거예요. 개그맨 오종철이 아니라 오종철의 개그를 해보자. 네. 저의 신념으로 비롯되는 저의 일을 시작하니까요. 주인처럼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웃을 수 있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현재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어느 날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일을 바꾸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순간순간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일과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여러분들하고의 역할과 소통하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퍼스널 브랜드라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었어요. 퍼스널 브랜드는 되게 일관되면서도 자기만의 색이 있어야 되는데 참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통 테이너, 토크쇼의 MC라는 그 색을 변치 않고 꾸준하게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오종철 대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오종철 대표님의 소통 테이너 오종철 대표님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TV에 여러 군데 나오는 사람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리에서 엄청난 기부와 좋은 일을 하며 또 다른 토크로 또 다른 재미로 그만의 색깔로 개그를 하고 계신 오종철도 대단한 개그맨입니다. 저희 시즌1 초대 손님으로 마지막으로 모셨던 고마운 손님 기억하시죠? 방송인 박경림 씨입니다. 박경림 씨는 본인의 일을 어떻게 즐겨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줬는데요. 내가 이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오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안 어울려요. 안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런 프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은 안 들어오고 저를 원하는 프로그램은 제가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이 됐어요. 한 1년 넘게 경력 단절이 되면서 처음에는 막 생각을 했죠. 그래, 이 기회에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아이한테 내가 있어줘야 되는 가장 좋은 시기야. 아이를 모유 수유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일은 더 안 들어오고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나를 가장 응원하는 사람이 난데 스스로가 지금 빨리 놀 거면 제대로 놀고 일할 거면 제대로 일하고 일이 안 들어오면 일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결정을 지은 건 못 나가고 안 바쁠 때 내 스스로를 정말 바쁘게 만들어야 된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라도 내가 조금 처져 있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일수록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스스로를 좀 바쁘게 만드셔서 내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빠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주위 사람한테도 가서 좋은 영향을 주지 내가 막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면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는 좀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고 스스로한테 좀 선물 같은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줬던 메시지는 스스로가 잘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 아무리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기회가 올 것이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꽉 잡아서 갈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박경림 씨 자체가 워낙에 말을 재미나게 하고요.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박경림 씨 강의편을 들어보시고 또 특히 토크쇼에서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인터넷 방송만의 유일한 경청과 정말 지식 토크쇼를 지향했던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그분들의 지식 기부 그리고 토크가 없었다면 이 프로그램은 당연히 존재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요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나 팟빵 그리고 배우는 TV 사이트에도 늘 올려져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 여러 번 하시면서 진짜로 배우고 싶은 그 멘토들의 이야기 자주자주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즌2의 또 다른 모습으로 더 재미나고 더 지식을 전달할 수 있고 더 진정성 있는 그런 토크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